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평화로운 오후, 70대 중반의 김성우 할아버지가 마당 한 구석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그의 손은 나이에 비해 야무졌고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하루를 보냈다. 부인 박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가끔 창문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민수가 온대요. 성우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유일한 아들 민수는 그들 부부의 자랑이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 후에도 매주 빠짐없이 안부를 물으며 용돈을 드렸다.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김민수가 들어선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 아버지, 어머니. 민수는 두 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다. 순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나왔다. 얘야, 또 뭘 사왔니? 돈 아껴야 한다고 했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성우가 마당에서 걸어 나오며 손을 털었다. 민수야, 왔구나. 오늘은 무슨 날이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모님을 거실로 모셨다. 세 사람이 낮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자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카메라가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클로즈업한다. 우리 회사에서 해외 지사장 발령이 났어요. 3년 정도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 그럼 우리를 두고. 아니에요. 민수가 급히 손을 저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이 집 문제 말이에요. 성우와 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 이 집을 지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상속세나 여러 문제들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차라리 제가 미리 증여받아서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이 집은 계속 부모님 집이에요. 다만 법적으로만 제 명의로 해두는 거죠. 잠시 정적이 흐른다. 성우가 서류를 들여다본다. 민수야, 너 정말.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순자도 눈물을 훔쳤다. 우리 아들 참 효성스럽다.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래,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같이 살자. 당연하죠, 아버지. 이게 뭐라고요? 감동적인 음악이 흐르며 세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 6개월 후 같은 집이지만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민수는 해외 발령을 떠났고 며느리 정미와 초등학생 손자 지훈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 몇 달은 큰 문제가 없었다. 정미는 예의 바르게 시부모를 모셨고 지훈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정미가 거실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다. 성우와 순자가 어색하게 지켜본다. 어머니, 이 소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새로 주문한 소파가 내일 오거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 소파가 아직 쓸만한데. 요즘은 인테리어도 중요하잖아요. 지훈이 친구들도 오는데 너무 옛날 같으면 안 되죠. 성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30년을 함께했던 소파를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칠 후 식탁에서의 대화.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지훈이 반찬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지훈아,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인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미가 지훈이를 감쌌다. 어머니, 아이가 짠 음식 먹으면 안 좋아요. 요즘 의사들도 저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앞으로 요리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쉬시고요. 성우와 순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3개월이 더 지난 후 집 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정미는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시장을 보는 것도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다. 순자는 점점 부엌에서 밀려나고 성호는 자신의 서재에서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다. 안방에서 벌어지는 장면. 어머니, 아버지, 정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호가 독서를 멈추고 안경을 벗었다. 무슨 일이냐? 지훈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이 방이 제일 크고 조용해서. 순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뭐라고? 여긴 우리가.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이 드시면 큰 방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충격적인 정적이 흐른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야, 우리가 40년을 산 방인데 아버지, 제가 며느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훈이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순자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린다. 정미는 신경질적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있어요. 민수 오빠는 해외에 있어서 송금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좀 보태주시면. 우리 연금으로 생활비를 내라고.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집에서 사시는데. 카메라가 노부모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잡는다. 몇 주 후 노부모는 작은 방으로 밀려나 있다. 성호와 순자는 평생 써온 가구들을 창고에 넣고 작은 방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미는 안방을 지훈의 공부방으로 꾸며놓았고 자신은 큰 방을 차지했다.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나요. 지훈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순자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지훈이를 봤다. 시훈아, 정말이에요. 친구들 오는데 창피해요. 정미가 지훈이의 편을 들었다. 어머니, 환기 좀 자주 시켜주세요. 아이들은 예민하거든요. 성호가 수저를 놓았다. 정미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는 뭘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해줘야죠. 순자가 울먹이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성호가 뒤따라가며 정미에게 말했다. 정미야, 내가 너무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며칠 후 성호가 정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눈다. 정미야, 우리 좀 대화하자. 정미가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이 집을 민수에게 준 것은 믿고 준 것이지 쫓겨나라고 준 게 아니야. 정미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집이 아니라고요. 그걸 왜 이해 못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약속했잖니? 약속이요? 저는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건 민수 오빠와 하신 약속이잖아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정말 그런 마음이냐?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성호가 주먹을 떨며 참고 있다. 해외에 있던 민수가 잠시 귀국했다. 공항에서 만난 가족의 분위기가 어색하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어요? 순자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래. 민수야, 잘 다녀왔니? 하지만 성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집에 도착한 후 성호는 민수를 따로 불렀다. 민수야, 우리 대화 좀 하자. 서재에서 부자가 마주 앉는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성호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정미의 태도 변화, 손자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서름들을.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얼굴이 굳어갔다. 아버지,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정미가 집안일 하느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아이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아버지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청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너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버지, 법적으로는 이 집이 제 명의예요. 정미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따로 말할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며느리를 좀 배려해 주세요. 청호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민수가 다시 해외로 떠난 후 몇 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미는 이제 노부모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다. 생활비는 더 많이 요구했고 집안에서 노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폭발하는 성호. 정미야, 이제 그만해. 정미가 놀라며 돌아봤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 우리 집에서 우리가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 또 시작이세요? 아버지, 이 집은 이제 저희 거라니까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정미가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가 또 그래요. 저한테 소리 지르시고. 전화 너머로 민수와의 대화.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청호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우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아버지, 정미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마저 그렇게 말하는 거냐? 아버지, 법적으로 그 집은 제 겁니다. 정 못 살겠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다. 청호가 주저앉는다. 순자가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요? 청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자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며칠 후 성호와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 어르신들, 증여 취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있나요? 순자가 간절히 물었다. 배은망덕을 이유로 한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청호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런 것도 증거가 될까요? 변호사가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증여자의 의사에 반해 수증자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법정 장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증여자인 부모를 내쫓으려 하고 생활비까지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판사님, 저는 부모님을 내쫓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작은 오해가.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호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법정에 정미와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거예요. 나가셔도 됩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이 계속되며 더 많은 증언들이 나온다. 이웃 주민이 증인으로 나왔다. 어르신들이 작은 방으로 쫓겨나신 걸 봤어요. 며느리분이 큰 소리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또 다른 증인은 마트 직원이었다. 할머니께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더 싼 걸 사야겠다고 하시면서 우시던 게 기억나요. 민수와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위해 정리했다. 증여는 증여자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이러한 신뢰를 배반하고 증여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민법 제556조에 따른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진다. 피고 김민수는 부모의 효심을 믿고 받은 증여를 악용하여 증여자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23년 3월 15일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합니다. 청호와 순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온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수가 부모님께 다가온다. 아버지, 어머니. 청호가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민수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수야, 우리가 원한 건 집이 아니었어. 가족이었단다. 민수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청호가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재산은 되찾을 수 있어도 무너진 가족은 다시 세울 수 없구나. 정미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청호가 계속 말했다. 내가 법적으로 우리를 내쫓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순간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었어. 그냥 남이었지.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 이제 남인데 무릎 꿇을 것 없어.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6개월 후 청호와 순자는 다시 안방에서 살고 있다.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민수는 몇 차례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성우는 만나주지 않았다. 청호가 마당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다. 순자가 나와 곁에 선다. 여보, 민수가 또 전화 왔어요. 청호가 대답 없이 물뿌리개를 계속 움직였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었어. 과거 형이야.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청호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순자야, 우리가 평생 모은 이 집을 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 그런데 그 믿음을 짓밟았어. 그래도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야. 의무로 하는 효도는 진짜가 아니지. 두 사람이 조용히 집을 바라본다. 청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집은 되찾았지만 아들은 영영 잃었구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반전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